그래서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 게 한국에 대한 투자를 빨리 해라라고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했으니까 야 한국 빨리 가지고 들어와, 유럽 빨리 가지고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장동혁이가 그렇게 거품을 몰고 있는 자동차 관세 25% 내고 어떡할 거냐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내용도 한국보로 빨리 조선업에 들어오라고 하는 얘기겠죠. 마스가 네. 그에 대해서 현대자동차의 그 입장은 단호하더군요. 미국 전역에 있는 자동차 공장에 3만 대의 로봇을 집중 투입을 하겠다. 가격을 올리면 아니 니들 관세를 올려서 지금 우리가 많이 힘들어 회사가. 그래서 앞으로 미국 노동자들 까고 3만 대의 로봇을 올해 안에 다 쑤셔 넣어갖고 대체 인력으로 교체할 거야라고 대려 트럼프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3만 대의 어마어마한 작업 로봇이 현대한테는 준비가 돼 있었던 거죠. 자, 그 현대차가 아틀라스죠. 현대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 현대의 휴머노이드는 아틀라스인데요. 요거를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에 위치한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부품 분류 작업에 활용을 한다고 하고요. 2030년에는 조립 공정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올릴 테면 올려봐. 그만큼 니들 노동자들 모가지 날아가는 거야 라고 현대는 의연하게 지금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현대가 인수를 했었던 그러니까 그 로보트 관련된 이 모든 거를 담당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건 우리나라 기업이고 미국 기업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현대가 인수한 로봇 회사 뭐죠, 여러분? 응? 보스턴 다이나믹스죠?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IPO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현대 로봇을 공급하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회사 자체를 IPO 해가지고, 현대보다도 훨씬 더 우량한 회사로 앞으로 키우고, 앞으로 현대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로봇 공정 자동화를 하는 회사로 우리 현대는 입장을 바꿀 거야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그렇죠. 무슨 자동차를 갖고 현대에 목을 줘서 한국 경제를 잰다 그러면 그러든가 말든가 그럼 우리는 안 만들 테니까 비싸면 사지 말고 우리는 안 하고 말래라는 걸로 완전히 태세를 바꿀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피지컬 AI가 가장 빠르게 상용화되고 있고 이걸 가장 먼저 공장 자동화에 연결시키는 회사가 현대자동차고 이런 현대가 인텔이나 엔비디아랑 서로를 잡고 이 피지컬 AI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지금 매출, 미국에 있는 자동차에 있는 어떤 점유율과 판매량 호웃음 치고 있는 겁니다. 현대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거 휴머노이드 관련해가지고 꼭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국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휴머노이드 판매량의 87%를 중국 기업이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중국에도 대표적인 4개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이 있는데 이번에 춘절 TV 프로그램이죠. 춘완에 4개 로봇 기업이 같이 참여를 했는데 유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로봇을 만드는 공정에 이미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로봇이 자신과 같은 로봇을 만드는 공정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얘가 같이 학습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중국의 로봇 굴기가 지금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또 이미 전기차의 사례에서 봤듯이 중국은 반도체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한다 그러면 늘 굴기를 내세우고 합니다만 대부분은 막판에 굴비가 되고 마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굴비는 먹을 수라도 있지. 이것도 결국 나중에 쫄쫄 말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고 봐집니다. 이미 그 내구성이라든지 동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안에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걸 억지로 덮고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의 로봇 굴기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이거를 공정화할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이 딸리는 애들이에요. 그랬으면 반도체 이미 성공했겠지. 전기차 성공했겠지.
돈만 처바르고 결국은 다 망한 사업 됐고 중국을 망하게 하는 경제를 망하게 하는 핵심적인 주체가 됐어요. 이 두 사업들의 처바른 돈들이 로봇에 또다시 시진핑이 일을 하고 있는 건데 한국의 도움 없이는 절대 정상화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얘기를 다시 전환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국에다가 투자 요청을 하면서 마스가를 빨리 땡겨서 진행을 하자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지금 마스가를 미국에서 직접 시행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인프라가 없으니까. 그냥 사람도 용접봉이 없어. 한 명도 없대. 한박 사람도 전문가가. 아니 중요한 그걸 만들 수 있는 조선소가 제대로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없어. 그래서 지금 얘네들도 인정을 한 거예요. 송 작가가 늘 얘기했듯이 결국은 한국 사람이 다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일단 부품은 조립 형태 이전의 모듈은 한국에서 만들어 와. 그리고 그 모듈이 만들어지는 동안 그걸 조립할 수 있는 조선소를 미국에 빨리 지어.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일본한테 한귀퉁이를 내주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조선업 부활을 위해 발표한 미국 해양 행동 계획을 공개를 했는데요. 한국과 일본의 조선소에서 초기 물량을 건조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기업들이 미국 내 조선소에 직접 투자를 해서 현지 생산 시설을 갖추도록 유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미국 바다 붙어 있는데 웬만한 데는 다 특구 지정을 했어요. 여기다 조선소만 만들면 허가든 뭐든 다 해줄게. 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상무부 주도로 지리적으로 다양한 지역에 최대 100곳의 해양 번영 구역이라는 걸 지정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거기에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조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제조를 하려면 뭐 철판도 있어야 되고, 용접공도 있어야 되고, 다 많으니까, 일단 외부에서 만들어져 들어온 모듈들을 조립하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공장이라도 먼저 좀 와서 지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지네 기업들은 안 지어. 미국 기업들은 안 지어. 그러니까 만만한 한국 기업이나 일본 기업들이 그걸 와서 지어라 라고 지금 막 권장을 하고 있는 거지. 사실 지금 강매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는 집 보면. 이미 미국 기업들은 미국 존스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째라예요. 우리가 굳이 왜? 왜? 국가에서 지워준다면 받기는 할게. 이런 식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맹국들을 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필리조선소가 있잖아요. 어차피 거기는 하나조선소가 네. 거의 투자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조선소 인수해가지고 확장을 해야 되고 설비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일본이 한국으로 갈 조선 물량 중에 일부를, 이게 어차피 미국에서 조립될 조선 물량 중에 일부를 받아가지고 만들어서 한국처럼 똑같이 미국에서 조립해서 납품을 하겠다. 이 사업 자체가 크다라고 생각하고 덤벼드는 것 같아요. 뭐 잘 되기 바라겠고요. 굳이 한국산이랑 일본산이랑 미국 바다에서 운행하다 부딪혀갖고 일본 배만 똑 부러지는 그런 접촉사고는 안 일어났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이런 선박 사업을 부응하기 위해서 일종의 제2의 관세라고 불리는 선박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실 원래 존스법이 딴 게 아니에요. 미국 연안간 항해를 할 수 있는 상선은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를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존스법인데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일단은 중국 선박에 대해서는 무조건 중국 선박 또는 중국이 만든 선박, 또 중국 국적의 선박 이런 것들은 수수료를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10월부터 수수료를 부과를 한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더 확대를 시켜가지고 비미국산 선박을 이용한 화물 통행에는 수수료를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킬로그램당 1에서 25센트라고 해서 본인들 말로는 10년간 약 95조에서 2160조 원의 수입을 올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큰 돈은 아닙니다. 큰 규모 전체적인 어떤 전체 비중에서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요 부분 때문에 이제 당장에 뭐 미국 배를 제외한 나머지 운이 몇 배 오르고 이런 수준은 아니긴 할 텐데
점진적으로 앞으로 금액을 키워나가겠죠. 미국 배가 확보가 된다고 그러니까 치면. 이걸 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그냥 미국산 배를 사! 그렇지. 이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한국의 입장은 뭐냐면 사실은 미국이 뒤통수를 좀 쳤습니다. 뭐냐면 요거는 이제 상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고 군함도 군함에- 우리가 만들어주긴 했는데 음. 미 의회가 군함은 안 돼. 군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 안에서 만들어야 돼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뒤로 밀어버린 거예요. 군함 같은 경우에도 번스 톨레프슨 법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군함은 미국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내에서만 만들어야 된다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그러니까 법을 이제 트럼프가 무시하고 앞으로 외국 조선소들이 한국이나 일본 조선소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조선소를 하더라도 거기에 이 군함 발주에 대한 물량 또는 해외 발주를 줘갖고 거기서 만들어서 조립하는 것 또는 거기서 완성시키는 것들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네. 전면적인 거부권을 실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원래 미국 군함 만들어주려고 수주를 꽤 받았었는데 MRO라 그러죠? 그 고쳐주는 거 말고는 보수 유지 네. 정비. 고쳐주는 거 말고는 실제 건조에 있어서는 지금 모든 게 지금 중단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럼 한국 조선소 입장에서는 어차피 미국에 갖고 가갖고 조립하면 더 비싸다. 근데 우리가 굳이 그런 수고까지 해가면서 사실은 비싸게 맥히는 상업용 화물선의 4배, 5배, 또는 10배도 받을 수 있는 비싼 군함을 우리가 건조한다는 조건에서 처음에 이거에 대한 큰 가능성은 본 거지. 어차피 상업적으로 배 만들자 그러면 그냥 우리가 완성시켜 놓은 거 미국 애들이 와서 사가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하면서 이러면 투자가 좀 곤란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미국은 군함이 필요해요. 고쳐 쓰는 것도 한계가 있어. 근데 미국이 1년에 만들어내는 군함이 한두 척밖에 안 돼요. 그 정도밖에 못 만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보수 정비 유지를 해야 되는 군함이 절반이 절반이 넘죠. 넘어요. 네. 쌓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회에서 그 법을 통과를 안 시켜주는 게 의미가 없는 게, 그러면 그건 미군 전력의 문제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뭐 틀리면 미국 만들어주고 카나다 만들어주고 다른 나라들 유럽 거 만들어주고 그러면 돼요. 우리 조선소는 이미 물량이 6년 7년분이 쭉 쌓여 있습니다. 굳이 미국에 투자해가지고 비싼 미국 애들 교육시켜가면서 여기에서 조립한 거를 빠지로 실어 날라갖고 거기에 가서 조립하는 것도 일일이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숟가락 떠나가면서 할 줄 아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을이 아니에요. 사실은 미국은 약간 그 느낌 있잖아요. 옛날에 막 잘 살아서 지금 망했는데 본인들이 망한지 모르고 계속 큰 소리 치고 있는.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동네 복덕방에도 그런 분이 있어. 내가 옛날에 뭐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뭐 내가 뭐 어떻게 했고 뭐를 뭐 무슨 자리까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DNA끼리 모여 사나 봐? 아니 그런 애들은 또 고만한 애들이 들어주는 애들이 있어야 그래. 되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다 그 어디 다방이나 그런 데서 만날 수밖에 없는 거야. 이세호가 우리가 그거 안 들어준다고 우리한테 짜증내는 거잖아. 그렇죠. 외롭잖아. 안 들어주니까. 그래서 우리 들어주는 새로운 사람을 늘 찾아 헤매잖아. 그래서 걔들이 다 찌질하구나. 그래서 네. 다 통수 맞고. 네. 그렇죠. 아무튼 지금 미국의 입장이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도 나름대로 미국이 돈 벌 수 있는 방법, 미국이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짱구는 돌리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정치를 하고 있는 의회나 기득권이나 기존의 자본가 애들이 그 밥그릇을 내려놓기가 싫은 거야. 세금에서 딱딱 끊어주는 한 척에 몇 조 원씩 하는 군함 사업 이런 거 한국에 가면 3분의 1, 5분의 1 가격에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걸 내주는 순간 지 돈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거를 용납을 못하는 거야. 이래서 정치인이 똑바로 서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아무튼 마스카에 대한 투자 부분을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서 협박질을 하면서 현대를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만 일단 현대가 흔들리지 않고 있고요. 당연하죠. 네, 그리고 우리하고 맺어진 협정 자체가 딴 나라 되는 거 보고라고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난리질을 치면서 트럼프가 개긴다 그러면 야
너 한 11월 달쯤 해갖고 내가 한 150억 달러 정도 생각해 볼 테니까 좀 기다리고 있어봐. 대신 발표는 좀 땡겨서 해줄게. 라는 식으로 적절하게 조율하면서 이 사안을 최대한 뒤로 우리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몰고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이처럼 지금 당장에 우리 엄마 집 팔아야 되는데 불효자는 옵니다. 쿠팡 때문에 지금 현대가 죽게 생겼는데 대통령은 그거나 해결하지. 내가 대통령 SNS 때문에 과로사가 걸릴 지경에 이따위 소리하는 정치인들이 있으면 근데 나 진짜 정치인들은 찡찡대는 거 금지시켜야 돼. 아주 대부분 꼴보기 언론들도 싫겠어. 지금 단가이치가 이미 가가지고 52조 원을 뿌렸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반드시 타격이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그 타격이 쓰고 있으라고 군부를 떼고 있는 것 같아요. 타격 되고 있어라. 아니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관세 협상할 때도 일본이 덜컥 해줘가지고 그 다음 유럽연합 끌려갔고 그 다음에 우리 끌려갔는데 우리는 끝까지 버티면서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일본이랑 유럽에 수금되면 그때 오시라니까요. 그때 드릴 테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투자처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 최종 결정은 트럼프가 해요. 그러니까 투자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미국에 준 거야? 트럼프에 준 거지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투자위원회가 있어요. 명목상 있는데 미국하고 일본하고 뭐 같이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된 안건을 다시 미국인들로만 구성된 위원회에 다시 넘겨요. 그래서 이들이 결정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올리면 결론은 트럼프가 최종 결정이에요. 즉 그 안에 일본의 일본의 권한은 입장은 없다는 없어요. 거죠. 그리고 일본의 투자금, 일본이 대출을 받아서 이 대출이 계속 이자를 내고 원금을 못 갚는 동안은 수익이 나면 5대5지만 이 투자금을 다 갚아버리고 나면은 미국 9, 일본 1이란 말이에요. 이익 자체가.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년에 200억 달러, 250억 달러 정도로 끊었어요. 무조건. 끊은 데다가 이것조차도 상업적으로 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해보고 우리의 권한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우리 기업들이 포함되는 방향으로 우리는 조건을 굉장히 많이 걸었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차원이 이재명 다르다고요. 정부니까 가능한 네. 거죠. 지랄을 하면 연말까지 30조 정도는 줘야 돼요. 근데 그 주는 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상한데 외지에다가 무슨 화력발전소 우리 그런 거 안 해. 경제적 이익이 안 난다. 상업적으로 이익이 안 난다. 그럼 우리는 한국 거부할 수 기업하고 있어요. 한국하고 투자 입장에서 상호적 이득이 안 나면 우리가 그 투자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을 그렇죠.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 협상을 빨리 마무리 지어라라고 하는 게 오히려 매국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